자,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이 브랜드는 약간 뭔가 럭셔리하면서도 뭔가 안쓰러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라는 거에는 크게 부정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모델인가? 절대적인 브랜드인가? 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따라오는 서비스 센터를 수시로 가기 때문에 차가 2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죠. 그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상징과 같은 그런 모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형 새로운 세대로 돌아온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신형 레인지로버입니다. 랜드로버의 상징과도 같은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바로 그 모델이죠.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일단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하고 딱 매칭이 되는, 랜드로버를 딱 떠올렸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또 큼직한 사이즈의 그런 디자인들을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백금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웅장한 그런 멋, 이미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레인지로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조금 더 매끄러워졌어요. 물론 이렇게 그릴 쪽에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매끄럽게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 헤드램프 쪽, 그릴 쪽, 아래쪽에 있는 요 범퍼의 장식물들까지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덩어리감이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조금 이따가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디자인의 이 언어는 이 차의 모든 부분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관에서는 말이죠. 측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가면서 한층 더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고요. 조금 좀 티가 나게 이 각을 줬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도어 아래쪽에서 트렁크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 이 검은색 파트에서 이어지는 그 라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도어 손잡이까지도 요즘에는 플러싱 타입 도어 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어를 개방을 했을 때, 잠금을 해제를 했을 때 툭 튀어나오는 팝업 타입의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측면마저도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 그리고 C필러와 D필러 사이에 들어가는 저런 쿼터 글라스까지 쭉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뒷면에서도 테일램프가 매끄러운 그런 면으로 차체와 일체감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레인지로버는 진짜 하나의 커다란 잘 다듬어진 보석과 같은 그런 덩어리감을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자체가 워낙에 큰데 이렇게 범퍼, 그것도 맨 아래도 아니에요. 맨 아래도 물론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범퍼 중앙에 이렇게 은색의 크롬 라인을 더 추가로 장착을 해주면서 차가 한층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들도 완성을 했고요. 굉장히 두껍고 길죠. 이런 사이즈의 요 포인트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 차의 존재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랜드로버의 이미지들 앞쪽으로 살짝 꺾여 내려오면서 앞쪽에서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레인지로버 레터링 같은 그런 요소들도 같이 적용을 하면서 이 차의 존재감을 정말 끝없이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마 지금 앵글에 차가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나마 좀 작은 사이즈의 레인지로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길이는 5052mm, 5m가 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롱 휠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20cm가 더 길어져요. 5250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길이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차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1.87, 1870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은 그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죠. 또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사이즈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높이는 약간 좀 내려가 있는 사이즈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차에는 독립형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승하차 모드라고 해서 5cm, 50mm가 더 낮아지는 그런 높이를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행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5cm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16mm를 다시 또 낮춰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랜드로버는 또 오프로드에서도 상당히 좀 자신감을 표현을 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 브랜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오히려 최대 75mm까지 이 차고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75mm까지 높이게 되면은 도각 높이가 90cm, 거의 바퀴가 다 잠기는 그런 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깊은 곳까지도 아주 편안하고 또 부드럽게 도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죠.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기 흡입구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들을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차가 크게 이제 파팅 라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쪼개져 있는 그런 라인들을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통짜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 팬더 같은 경우에도 위쪽은 보닛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파팅 라인,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웬만한 파팅 라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뒷바퀴 쪽 팬더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도 광활한 그런 면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판이 약간 좀 울렁울렁해요. 누르면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 말은 이 차에 이런 매끄러운 부피를 만들면서 한층 더 매끄러운 그런 공기의 흐름도 같이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큰 사이즈, 거기다가 또 차도 높은 SUV라고 하면은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 공기 흐름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차의 공기 저항 계수는 0.30c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의 사이즈 그리고 이 차의 형태를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문을 열게 되면은 전자식 도어 스태프도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도어 스태프하고 도어의 간격이 정말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얼만큼 낮췄는지, 그리고 얼마나 타고 내리는데 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적용을 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문짝의 사이즈와 두께도 정말 엄청나죠.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의 실내 정숙성은 상당한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이만한 사이즈의 SUV, 거기다가 이 차처럼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승차감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원천 중에 하나가 이런 굉장히 두꺼운 도어 두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의 백미는 이 뒷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앞쪽에서처럼 랜드로버가 그동안에 선보여왔던 레인지로버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끄러운 덩어리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뒷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요 테일램프가 들어간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도로에서는 실제로는 출시 전까지는 못 봤어요. 출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지만 보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라고 반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은 그런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주 매끄러운 면과 진짜로 일체가 되는 그런 라인을 적용을 해줬으면서도 지금은 시동을 꺼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새카맣게 보이죠. 그런데 시동을 켜게 되면은 양쪽 끝에는 제동등과 브레이크등, 그리고 이쪽에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럭셔리한 그런 모던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바로 이 정후면, 맨 뒷모습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덩어리감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뒷모습만큼은 그래도 조금 튀어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포일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쭉 뽑아준 요 루프의 라인이라든가 측면서부터 쭉 이어져 온 라인이 뒤쪽에 가면서 한층 더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용을 해서 위, 옆, 아래 어느 쪽으로든 이 공기의 흐름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이 아래쪽에 양쪽으로 트윈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머플러를 보호를 하기 위한 요 아래 플라스틱 판 쪽에도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날개처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공기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트렁크를 여는 거는 이제 렌즈로버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 이것도 역시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이 따로 열리게 되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클램쉘 타입이라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클램쉘 타입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제조사들이 말하는 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동시에 열리게 되는 이 구성만큼은 레인지로버가 가장 먼저 했고 레인지로버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트렁크의 공간은 말해 무엇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으로도 열리는 이 트렁크 도어를 이용을 해서 한층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도 가지고 있죠. 물론 트렁크를 닫았을 때는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 좀 제한된 공간을 만들게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요. 차가 이렇게 주저앉는 것만 보더라도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상당히 나가는 제가 올라앉게 되더라도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의 공간을 화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의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차만의 매력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이따가 실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4인승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5인승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폴딩도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죠. 시트를 폴딩을 하는 것도 요 에어 서스펜션 조작을 한 쪽에 같이 레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면은 전동식으로 알아서 접히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닫는 거는 뭐 한 번에 위아래가 다 닫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차에는 뒷바퀴까지도 조향이 가능한 이 올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상당히 큰 사이즈의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륜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은 더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차는 이제 뒷바퀴 쪽에 최대 7.5도까지 조향이 되는 리어 휠 스티어링 시스템을 장착을 해준 덕분에 고작 11m, 지름이 11m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에서 일반적인 차선에서 유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3개 차선이면은 충분히 유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적은 회전 반경을 또 자랑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저속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이게 되면서 회전 반경을 더욱 줄여주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조향을 하는 쪽과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면서 더 빠르게 차선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올휠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랜드로버만의 것은 아니에요. 뭐 최근에는 벤츠의 EQS라든가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G80 스포츠 패키지에서 또 선보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브랜드에서 또 럭셔리한 기능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 레인지로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형 레인지로버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 볼 텐데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조금 더 쓰기 편한 위치에 보통의 시동 버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센터 콘솔, 센터 터널 쪽에 정중앙 쪽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면은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4L V8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P530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도 상당히 큰 사이즈의 강력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엔진의 출력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이 시동을 거는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레이아웃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던 P400X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러면서도 기존의 레인지로버 직전 세대의 모델과 비슷하면서도 더 첨단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들이 이 창문 바로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에서는 다리 바로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기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최소한의 거리로 손을 옮겨서 요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독특한 위치인데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차들과 비슷한 위치이면서도 약간 좀 밑에 있는 그런 위치로 조금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기존에도 레인지로버를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뀐 위치에 조금 적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에 출시된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도 조금 독특한 위치다라고 느꼈던 게 도어를 개폐하는 레버의 위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무릎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도어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로 변경이 되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깊숙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써서 문을 열고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롱휠 베이스 모델의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었기 때문에 좀 우드 트림들이 조금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가죽으로 둘러져 있고 메탈 소재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잘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가운데 센터 터널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센터 터널 같은 경우에는 나무 소재와 메탈 소재가 적절히 조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한층 더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열게 되면 아주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하고 있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컵홀더도 한 번 더 열 수가 있어요. 컵홀더를 열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부족한가 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요 양쪽 수납 공간을 연결해주는 구멍이 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선이 복잡하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수납 공간과 함께 냉장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냉장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대의 레인지로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레인지로버가 갖고 있었던 그런 편의성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더 고급스러운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의 2열로 돌아봤습니다. 2열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직전 세대의 레인지로버의 이미지들을 많이 유지를 하면서도 또 첨단화되면서도 고급화된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 차는 숏휠 베이스죠. 저희가 재작년에 시승을 했던 거는 롱휠 베이스였는데 확실히 롱휠 베이스와 스탠다드 휠베이스 간의 요 차이점들이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넓은 요 무릎 공간 그리고 발 공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몸에다가 맞춰서 1열 시트를 다 세팅을 해둔 건데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해도 하나가 훨씬 넘는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넓은 요 무릎 공간,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 공간도 마찬가지고 앞뒤 공간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레인지로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독립된 형태로 이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어 손잡이 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쪽만 음소거를 한다거나 혹은 운전석 뒤쪽만 음소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 블라인드라든가 이제 노트북용 조명 혹은 책을 보는 조명, 두 가지 조명이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명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들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이든 조수석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이든 이 버튼의 조작을 이용을 해서 한 자리에서 양쪽을 다 컨트롤 혹은 동시에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가 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설정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거나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 멀티미디어를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의 이동에서도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또 여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이 시트 쪽에서 요 사운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그런 승차감도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형 레인지로버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재작년에 저희가 시승을 했던 거는 이제 5리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기량이 살짝 줄었어요. 4.4리터 V8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배기량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발휘하는 출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발휘하는 최고 출력은 53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75.6kgm/M라고 하는 엄청난 출력을 발휘를 하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최고 출력 350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고성능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높은 배기량에 굉장히 고출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를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아무도 제 앞을 막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을 때 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오로롱롱롱 소리는 이 차가 진짜 힘이 센 모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겨주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쉴 새 없이 도로의 이 노면 상태를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트랙션과 서스펜션의 반응을 바꿔주는 이 차의 반응은 이거 SUV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들을 선사를 해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낭창낭창하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낭창낭창하다 보다는 굉장히 흐물텅 매끄럽게 도로를 타고 넘어가는 승차감을 선사를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또 부드러운 승차감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승차감을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발휘를 하는 힘이 워낙 세니까 쭉 밟아보면은 속도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서 제한이 되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했을 때 시속 100km까지 가는 거는 4.9초? 5초대가 살짝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가속력들을 발휘를 하면서도 크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카의 그런 반응들과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의 럭셔리 SUV다 라고 하는 점에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서스펜션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분다거나 정말 초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또 상당히 정숙한 그런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차의 가치를 대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외관에서 크기 이야기를 할 때 이 차의 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차의 폭은 2m가 살짝 넘어갑니다. 2003mm예요. 도로를 거의 가득 채우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상당히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일부러 딴짓을 하면서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첨단 기술과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그런 설명들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는 그런 차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면서 급격하게 차선을 바꾼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잘 잡아줘요. 잘 잡아주지만 날카롭게 잡아준다 라기보다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잡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탁탁 이렇게 날선 자세 제어가 아니라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차 사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철을 넘어가고 이럴 때도 너무나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롤스로이스 라고 하는 별명들이 있죠. 랜드로버에서는 그 별명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막을 가는 것도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도 왜 하필이면은 비교 대상이 롤스로이스냐 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사실 지금이야 이제 모기업들이 다 바뀌기는 했지만 둘 다 영국 브랜드고 둘 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럭셔리 브랜드의 대명사 같은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아주 잘 전달해준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더 낫지 보다는 우리도 잘 달리고 걔네도 잘 달려요, 이런 유연한 모습들도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러면 롤스로이스가 싫어하나? 그러니까 시승을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승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가게 되면은 왜 이 차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극과 극으로는 아닐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 아니야 고장이 너무 심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만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 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들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처럼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문제가 없다면 세상에 나쁜 차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레인지로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뽑기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좋은 고장이 없는 그런 차를 고르게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신형 레인지로버,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 것 같은 사이즈인 스탠다드 휠베이스에 V8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P530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직렬 6기통 디젤 모델 같은 경우,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억 397만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휠베이스를 더 늘리고 이제 7인승까지 가능하게 만든 P530 7인승 7시트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2억 5,800만원, 거의 2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레인지로버도 결코 저렴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었고 그에 걸맞는 웅장한 품격과 넉넉한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번 레인지로버도 그런 매력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역시나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했고 또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점 혹은 결함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시승할 때 그렇게 큰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제 평가는 아직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돈값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소유를 해서 장기간 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타본 이 레인지로버라고 하는 차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이 돈값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럭셔리한 SUV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경쟁 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사실은 잘 없다라고 생각은 돼요. 뭐 하드한 오프로더라고 간다 하면은 뭐 메르세데스 AMG의 G63이라든가 같은 브랜드의 디펜더 P400X라든가 그런 다른 모델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굳이 따진다면은 벤틀리의 벤테이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모델들을 선택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랜드로버의 신형 레인지로버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이 다른 차도 궁금하기는 한데 저 차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넘어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랜드로버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같이 출시가 됐죠. 두 차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차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